미국에 소위 말하는 볼시트 제너레이터, 즉 개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재미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요, 그냥 아무 얘기나 심오하게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들이 없는 얘기죠. Intuition differentiates into potential reality. 우리말로 바꾸면요, 직관은 잠재적인 현실 안으로 차별화된다. 뭔 말이에요? God is entangled in the mechanics of love. 신은 사랑의 역학관계 속으로 얽혀있다. 체험 진리는 새로운 인간 관찰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단 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네 번째 문장은 기업에서도 쓸 수 있는 개소리입니다. XML 기법은 본질적인 관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심오하거나 격조 높은 단어를 아무렇게나 배치했어요. 단어를 살펴보면 직관, 잠재, 현실, 신, 사랑, 역학관계, 체험, 진리, 관찰, 상호작용, 본질, 불가분,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들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익숙할까요?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익숙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저 단어들은 친숙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접할 때죠. 자, 그러니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내가 접할 때 집중한다. 그런데 내가 집중한다. 그러니 이건 중요하구나. 이런 착각적 역상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똑똑하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이런 이단적 개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요,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개별 단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는 것뿐, 그걸 연결하는 건 그때마다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캐나다 리자이나대 교수 거든 페니쿡. 심지어 이 거든 페니쿡 교수는요, 이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의 불시트을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읽은, 그리고 그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그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이 거든 페니쿡 교수는 개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 현혹이 되는가 재밌는 실험을 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른바 볼시트 리셉터빌리티, 개소리 수용성이죠. 이 개소리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의 깊이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든 페니쿡 교수는 여기서 이런 분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죠. 얇고 넓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배웠지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니, 많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지적인 수준이 낮아? 지식과 지혜는 다르거든요. 특히 유동지능이 약한 사람들이 개소리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쉽게 믿는 경향이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 지능은 동작성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추론 추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낮으면 교육 수준이 높아도 개소리에 당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존재론적인 혼동이 많은 사람, 개소리에 잘 당하는 거로 나옵니다. 존재론적 혼동, 어떤 걸까요? 사람이 왜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며 동시에 개체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그러죠. 줄무늬 들어가 있어? 그럼 고양이. 빨가면 사과, 길면 기차. 그렇죠? 그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은 DNA와 RNA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동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은 음모론과 관련된 개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중요법을 넘어서 사이비요법들. 곰의 간을 먹어야 간이 좋아져. 토끼 눈 먹으면 눈 좋아져. 이런 게 바로 존재론적 혼동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강한 분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의 구입자이기도 하죠. 즉 개소리의 희생양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든 페니쿡 교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개소리에 잘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향은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멋진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그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나 현실이 너무 억압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훈육자에게 너무 많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이상향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